연기할 때 어떤 그래. 부분이 좀 걸려요? 실질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한마디 이렇게. 다른 건 다 좋아요. 진짜 말 잘해. 애정원이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 맞지 진짜로 뭐. 딕션도 좋고 뭐 표정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몸 전체를 쓰는 느낌이 몸을 잘 못 쓰는구나. 네, 몸을 잘 못 쓰는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친구들 있어요. 네. 아, 이게 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온다, 피한다, 여섯, 온다, 때린다. 여기서 좋아요.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 자, 우리 기광 씨가 뜨거운 형제들 그리고 궁조 세븐까지 김구라 형하고 이제 두 번이나 같이 고정을 했는데 그래도 본인은 박명수 씨가 더 좋다고. 의미 있나요? 이런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 근데 아니라 이제 박명수랑 좀 이게 죽이 잘 맞아요. 예. 네. 물어볼게요. 박명수 씨가 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잘 맞아. 잘 맞아. 두 분이 다 안 맞는 거 아니요 두 분이 다 너무 좋아요. 뭐 제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평가하는 기광이야. 네, 하이라이트 아니야. 하이라이트 기광인데 영수 형님과 이제 구라형님 두 분이 다 너무 좋으신데 약간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다가가기 편한 느낌은 명수 형이다라는 얘기죠. 뭔가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가정사의 시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쵸. 이해해 주시고. 그럼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까? 왜냐면 뭔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거랑 표정에 비해서 마음이 따뜻하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렇게 막 따뜻하게 해준 적은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 느끼기에 형님의 이 겉 이미지와는 다른 속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따뜻하다. 아마 그런 제가 전화를 저쪽에서 받았을 때는 무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하고 통화해서 표정이 안 좋았었던 거니까 하루 녹화에 한 번만 얘기해요. 이래야지 얘기를 안 해. 이 사람들 특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질문을 안 합니다. 지가 혼자 다 얘기하고. 근데 저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소변 같이 보고 이러면은 항상 보시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응원해 주시고 정말 많이 해주세요. 소변 볼 때 뚱을 두드리는 건 아니죠. 처음에 볼 때 한 손. 손 씻기도 전에 여기. 이렇게 치는 건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이래요. 이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명수가 좋다. 저는 굉장히 이제 저도 사실 뭐 기광이 이래. 저는 오히려 이제 기광이보다는 저는 손동훈 친구가 이래도 돼요, 진짜? 나는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기광이랑 초등학교 별개로 2학년 대화도 아니고 기광이랑 생일 별개로 초대해서 너 집에 가 이런 거 같은 거야. 여기 초등학생이야. 여기 유치원생이네. 어이가 없어. 기광이랑은 뱅뱅이, 프로그램을 뱅뱅이. 많이 했었고 손동훈이랑은 프로그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손동훈이는 가끔 저한테 문자도 그래요. 아 형님 뭐 어떻게 뭐 잘 지내시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래 뭐 이러고 그러는데 아니요,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명수한테 보냈죠. 왜냐면 왜 형님 명수 형님은 톡이 있어요. 근데 구라 형님은 보니까 톡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세상하고 단절된 삶을 일부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상처, 트라우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세상하고 근데- 단절된 삶을 이기경 씨는 뭐 골라서 뭐 한 놈만 패는 건지 사전 인터뷰 때 손동훈 뒷담화만 아주 전문적으로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박명수, 이기아파. 이기광, 손동훈, 김구라 이렇게 나오죠. 아주 암숙이네. 아마 근데 윤두준도 저를 지지할 겁니다. 예. 아닐걸요? 선거예요? 걱정이죠 뭐. 아니 저희 동훈이가 대중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치가 커다랗고 큰 아이인데 그런데 연기 순위는 꼴찌라고 얘기했어요. 애교는 아주 팀 내에서 발굴인데. 그럼요. 동훈 군이 연기할 때 어떤 그래. 부분이 좀 걸려요? 실질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한마디 이렇게.
다른 건 다 좋아요. 딕션 진짜 말 잘해. 애정원이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 맞지 진짜로 뭐. 딕션도 좋고 뭐 표정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에서 맡은 역할이 그 모래시계 예전에 이정재 선배님 역할이거든요. 나 모래시계 봤어요. 바로. 몸 전체를 쓰는 느낌이 몸을 잘 못 쓰는구나. 네, 몸을 잘 못 쓰는 맞아, 그런 친구들 느낌이에요. 있어. 네. 아 이게 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온다, 피한다, 여섯, 온다, 때린다. 여기서 이제 와요.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 이기광이 요즘 그 저기 작사 작곡해서 제2의 어떤 용준영 뭐 이런 분들 그래서 뭐 녹음할 때 아주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손동훈이. 동훈이가 저에게요? 뭘 깜짝 놀래요? 엄청 불만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얘기한 게 용준영 아주 디테일. 이건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그런데 이제 이기광은 선문답처럼 꿈속에 있는 것처럼 불러. 저기 좀 녹음실 수 있는데. 사자가 울부짖듯이. 뜨겁게 불러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불러줘. 뭐냐는 얘기죠. 아궁이에 막 불을 지펴야 되나? 아니요. 가사의 느낌을 저희 준영이처럼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는 게 가수들이 받았을 때는 좀 더 편하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못 깨우친 거죠. 꿈속에 있는 것처럼 불러줘. 이런 느낌대로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꿈속에 있는 것처럼 진행해봐. 네가 지금 너무 몽환적이야. 네가 지금 몽환적이야. 뜨겁게.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래야 뭔가 좀 더 제가 원하는 가사와 멜로디의 느낌이 나올 것만 같아서 근데 턱처럼 불러. 뭐 이런 거지. 뭐 크게 나오게 불러라. 각이지게 불러라 이거지. 딱딱 끊어지게. 잘하네. 손동훈 솔로 콘서트 해도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너도 몸이 어색한데. 뜨겁게 얘기하는데 지금. 쫓겨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손동원 콘서트 하면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단독 콘서트 하면 예상. 저만큼은 오지 않을까? 진짜로. 솔직히 연기가 좀 어색한 거 빼고는 잘하는 걸로 많이 해서. 약간의 몸동작만.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디렉션을 잘 못 알아보는 걸로. 못 알아보는 요가 하면 되겠네, 요가. 약간 털린다라고 해야 되나? 하면 되겠네, 요가. 노래를 하면 털린다. 탈탈 털린다. 이런 정도. 전체적인 몸의 느낌. 내일 기자님들 뭐 쓰시겠네요. 자, 이기광 씨는 하이라이트 멤버들과 10주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멤버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의 이제 30이 다 됐어요.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데 동반 입대를 다섯 명이 동훈이까지 그럼? 네, 한 번에 가는 게 어떨까라고.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뭐 다른 그 부대로 가더라도. 네, 배치를 훈련소는 같이 잡더라도, 들어가고. 네. 시기는 비슷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진짜 우리 무조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왔던 선배님들이 없었고. 그래 왜냐면 그리고 갔다 와서 같이 딱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5명 딱 저 입대합니다. 딱 하는 거 머리 팍 깎고. 네네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동시에 저녁하고 이런 느낌도 괜찮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팬분들에게 뭐 선물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끼리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동훈이를 설득을 잘해야겠네. 뭐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을 아니, 거예요. 왜냐면 그 저기 동훈이 지난번에 차태현 씨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여기 막 이렇게 이제 인턴으로 왔을 때. 라스가 고정으로 되면은 자기가 좀 입대를 늦게 하고 뭐 안 되면 되게 구체적이네. 안 되면 뭐 그냥 저 가야죠 뭐 이러더라고. 뭐 김구가 그랬대요. 저희가 하이라이트에 동반이 꿈을 이뤄드리게 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동훈군의 야망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